이제 다음에 이제 5월달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미리미리 생각하셨다가 이런 부분 좀 해주면 좋겠다. 피해율 구하는 것만 다 한번 해달라. 수확량 구하는 것만 다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의견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출문제 1회니까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품목이 20여 개인가? 많으면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70여 개로 늘어났으니까 1회 때는 사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한번 보니까 손해평가반 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저희가 2과목에 있는 손해평가반에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농협 담당자 등 사고 접수가 된 계약에 대해서 어떤 품목이나 생육 시기나 재 종류라는 부분들,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가로넣기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부분들은 업무방법서 손해평가반 배제사유 있잖아요. 배제사유 그 바로 윗부분에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콤마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 업무방법서 보실 때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수원의 종합위험 방식에 대해서 복숭아 품목의 과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과중조사에 대한 횟수, 그 다음에 최소 표본주수 및 최소 추출 과실수를 담란에 쓰시오. 조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조건은 첫 번째 어떤 품종별로 시작한다. 품종별로. 두 번째 특별한 건 없네요. 어차피 품종별로 수확할 거고 수확 시기에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과중조사니까 뭐 세 번째 이게 사고가 접수가 돼야 된다. 사고 발생하지 않고 따로 품종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주의사항으로 품종별로 각각 실시해야 되고 수확 시기에 해야 되고 사고 접수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는 한 개당 무게를 재야 되는데 이거 품종마다 무게가 틀릴 거고 품종마다 수확이 만약에 한 달 있다가 수확을 할 거를 미리 지금 잰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고 없이는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때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복숭아, 저희가 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등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지금 과중조사라고 하는 거는 달려있는 걸 따야 돼요. 달려있는 걸 딴다. 달려있는 걸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표본주가 필요하죠. 표본주 3주 이상. 당연히 품종별 표본주 3주 이상에서 각각 품종별로 20개, 그 다음에 농지별로 6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포도만 30개. 구분이 되는 거고, 이제 복숭아 등이니까 아까 배웠던 밤, 과중조사 할 때, 밤 같은 경우 30mm 이하, 미만이 아니라 이하, 속과 곱하기 80%, 참다래 같은 경우 50g 이하, 참치 70%, 이거 곱한다는 거. 이제 그것만 이제 구분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과수원에 대해서 품종이 4종이네요. 품종별로 해야 되니까 이 4종에 대해서 A, B, C, D가 만약 품종이 있었다라고 하면 표본주 3주 이상을 다 넣어야 돼요. 하니까 각각에 대한 과중조사 횟수부터 나왔네요. 과중조사. 각각 품종이 다르니까 A, B, C, D 4개 품종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표본주수. 최소 표본주수는 아까 품종별로 3개씩이니까 3, 3, 3, 3, 4, 3, 12 12주가 되겠네요. 12주. 그 다음에 최소 추출 과실수. 최소 추출 과실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3 곱하기 20 이 값이랑 그 다음에 농지별로 60개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써야 되죠. 그래서 60개 똑같네요. 그럼 다 60개가 되겠네. 아니, 죄송합니다. 품종별로 4개 품종. 거꾸로 했네요. 품종별로 20개니까 품종별로 근데 4개 품종이었으니까 80개랑 60개랑 비교해서 이때 4개 품종이니까 20개 곱하기 4랑 80개랑 60개를 비교해서 더 큰 값 80개
이렇게 품종 최소 추측할 수 있는 80개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냥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요. 다음으로 이제 피해 정도 구분을 다음 예와 같이 빈칸에 쓰시오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참다래, 포도, 밤 같은 경우 했었을 때 답이 똑같았었어. 아니 좀 틀렸겠죠. 과거에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세균 구멍병이 없었어.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복숭아 같은 경우 응용 문제로 해서 정상 50, 80, 100 세균 구멍병까지 이렇게 다 넣고 과수명으로 참다래, 포도, 감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작성하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죠. 참다래랑 포도랑 똑같고 감귤만 아까 등급 4랑 등급 A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등급 4는 정상 30, 50, 80, 100 등급 A는 30, 50, 80, 100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등급 A에 정상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등급 A는 우선은 정상은 안 들어가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돼. 그 다음에 기출문제 14번에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저희가 뭐였죠? 이게 빈칸 넣기를 계산 상식 칸 넓이를 대려면 두 개의 폭에다가 지주목 간격을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값에다가 지주목 간격을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업무방법서에서 계산 산식을 말로써 풀이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 계산 산식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들도 같이 놓고서 보셔야 이해가 된다는 거. 또 보니까 매실 품목의 경우 적정 수확식 이전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 비대 추정지수를 조사한다. 매실의 경우에는 이를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늘과 양파는 1 플러스 비대 추정지수였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것들이 좀 틀리다. 그 다음에 복분자의 피해율은 역시나 고사 결과모지수를 그 다음에 평년 결과모지수 나눴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로써 써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나오고 5회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산식을 다 쓰라고 했어요. 계산식을. 대부분은 계산식을 쓰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빈칸 넣기로는 업무방법서에서 앞 조사 방법 쪽에서 나와 있던 그런 풀이 과정, 그 풀이 과정을 말로써 쓰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 산식을 또 말로써도 쓰는 것도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역시나 조사 적기. 과거에도 나왔어요. 이게 똑같이 그냥. 품종별로 수확량 조사 적기에 대한 내용들이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삽시길로부터 120일. 감자, 봄재배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랑 틀려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파종하고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마늘이나 양파는 위로 나온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심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잎과 줄기가 1, 2, 3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나왔어요. 사실 이제 이런 15번까지 5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한 줄, 두 줄만 쓸 수가 있으니까 15번까지는 한 페이지면 다 끝나요, 사실. 그 5점짜리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근데 1회이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없었는데 5회 때부터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좀 무식하게 나왔네요, 무식하게. 이 확인조사가 4개에 대해서 다 조사 방법을 쓰시오 이랬네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요즘 트렌드로 잠깐 한 달 바꾸면 한번 그래도 4개니까 4개를 한번 같이 써봤습니다. 15점짜리니까 피해 사실 확인조사 시에 이 피해 규모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쓰시오. 피해 규모 확인하는 부분이 뭐 있었죠? 보상, 추가, 생략 그 부분에다가 피해 규모가 하나 더 들어가 있었잖아요. 조과전종과 2에. 그래서 이 피해 사실 확인조사 시에는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에 일부 나무에 국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이때 피해 대상 주수는 고사, 수학 물론 일부 피해 주수를 확인한다. 이런 정도 쓰실 정도나 아니면 단답형을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육아 타박률 확인할 때 표본줄 10줄 줬어요. 그럼 그때 조사 가지수와 육아수 이것도 5회 때 기출문제죠. 그것들을 이제 응용을 한 게 육아 타박률 같은 경우 표본줄 10주 조사 시에 가지수는 4가지니까 10가에다가 4가지를 곱하면 40가지 각 가지마다 육아가 5개씩이니까 200육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보시고 낙엽률 같은 경우도 표본줄 10줄 줬으니까 결과지 4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지 4개에다가 조사 결과지는 10주 곱하기 4개씩 하니까 40개 낙엽률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서 보시면 되세요. 아마 과거에는 다 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무튼 보시고 그 다음에 주요한 게 이번에
5종 한정을 가입할 때 지금 특히나 나무가 많이 바뀌었어요. 5종 한정 가입 시에 나무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침수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5종 한정은 유실이건 메모리건 도복이건 과거에는 이게 고사였어요. 그 다음에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이게 과거에는 수학 불능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 다 구분하지 말고 이것도 뭐가 잘못됐네요. 침수로 인한 피해 나무수를 이제 확인한다. 그래서 이때 이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나무마다 고사가 됐는지 이 수학 불능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나무의 상태, 이 나무가 고사됐는지 유실로 고사됐는지 매몰로 수학 불능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나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조사해라. 단 침수주수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 곱하기 과실 침수를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가 침수로 인한 고사, 침수로 인한 수학 불능을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들어간 상태에서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침수수를 곱한다.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위에 들어가는 거는 고사 플러스 수학 불능, 그러니까 유실이나 매몰, 도복, 절단, 소실로 여기서는 고사나 수학 불능을 저희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침수로 인한 피해 나무 같은 경우는 침수수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을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20점짜리.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패스. 우선 패스를 하셨어야 돼. 이때 어떤 게 나왔냐면 누적 감수 과실수와 피해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이 계약 1, 계약 2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누적 감수 과실수와 각각에 대한 피해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1순위 누적 감수 과실수나 과실소리 본 거 무조건 피하고 보자.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푸시면 돼. 다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선 패스했다가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앞부분에 대한 수치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들을 풀고 어렵죠 처음에. 그 다음에 각각 태풍, 우박에 관련된 이런 피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각각 A, B에 대한 조사 1, 조사 2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구하라고 이런 부분이 변별돼 있겠다. 변별돼 있겠다. 그러면 저는 이거 좀 이따 풀고 저는 이제 이걸 응용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너무 복잡하니까 기준 수확량과 누적 감수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누적 감수량. 그래서 각각에 대한 똑같은 품목들이었고 대신 아까 위에서는 하나는 특정위험이었고 하나는 종합위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는 5종 한정 가입했고 하나는 종합위험으로 가입한 걸로 해서 각각에 대한 수치들은 될 수 있으면 다 똑같이 다 줬어야 돼. 그래서 똑같이 다 주고 해당되는 대상 제외도 다 똑같이 줬어야 돼. 똑같이 준 것 같다가 구하는 방법들 한번 좀 이따가 볼 거고요. 그래서 역시나 구하려면 이렇게 많은 페이지가 작성이 된다. 또 쓰다 보니까 저도 이거 뭐 실수해가지고 잘못 쓴 것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다른 10점에 다른 15점짜리 지금 이제 과거에 대한 고출 문제니까 고출 문제를 간단히 보시면 요즘 거에 맞게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막 59.4% 뭐 병충해별 미보상 이런 게 존재했었는데 지금 저희 이거 다 빠져있으니까 밑에 응용한 걸로 최신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응용된 것만 보시면 되세요.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기지급 보험금이 500만 원이네. 그럼 빼면 500만 원만 남겠네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구한 다음에 자기부담비를 곱해서 자기부담금 제가 차감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잔경피자, 잔경피병자 구하시면 되세요. 그럼 경과비를 구해야 되겠네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 55.7% 줬고 1 빼기 55.7%에다가 생장일수 50 나누고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 100일 나누면 경과비를 구했고 그 다음에 피해율 구할 때 제가 피손이에요. 피해 비율과 손해정도 비율 다 주어져요. 사실 이게 다 주어지는 게 곱하고 거기다가 미보상 비율 피해율이니까 곱하기 1 빼기 미보상 비율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충해 등급비 인정 비율 다 따로 저희가 구할 건 없어요. 사실 여기다 보면 사실 이제 55.7 더하기 1 빼기 55.7 곱하기 50 나누기 100 이것만 계산기로 두드려 주시고 나머지는 한 문장으로 다 쓸 수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보니까 쭉 그 과정에 따라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부터 구하고 자기부담금 구하고 경과비율 피해 보험금 구하시면 된다. 이게 앞에 나왔던 것들 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거 몇 줄, 한 줄, 셋, 네 줄, 한 네 줄 걸리네. 네 줄, 다섯 줄 갖다가 10점 맞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역시나 15점짜리 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제2양 재집화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수학 감소 보험금에 대한 지급 사유를 쓰세요. 항상 지급 사유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급 사유 쓰고 각각 1번, 2번, 3번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하시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응용이 또 어떻게 나왔냐면 6회 때는 각각에 대한 피해를 줬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똑같이 보시면 되세요. 제2양 재집화 같은 경우는 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면적 피해를 곱하고 그 다음에 25% 곱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경작불능은 자기 부담 비율에서 그러니까 15%니까 100% 빼기 15% 나누기 2 하면 비율 나누니까 200만 원 곱하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이제 실물제 비율 80% 고사했네요. 수학 감소 보험금 평수 미평이었잖아요. 그래서 평년 수학량, 수학량 미보상을 다 주어졌네. 그냥 다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17번에서 아까 전에 그걸 붙잡고 있으면 멘탈이 나가서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 수가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푼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차피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쭉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계산 문제 풀 때 한 줄, 뭐 두 줄 이렇게밖에 안 걸려 사실. 지급 사유는 따로 별도로 좀 암기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건데 지금 문제 나왔으니까 보면 수학량 조사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래요. 그 다음에 조사 시기, 그 다음에 조사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했으니까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면 저희가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쓰면 5점. 그 다음에 조사 시기. 수량 요소 조사는 수학 전 14회 전후, 표본 조사는 알고 겸으로 수학이 가능한 시기, 전수 조사는 수학 시에 쓰면 5점. 그럼 10점이에요. 아니면 뭐 7, 8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것도 쓰는 것들은 조사 방법을 다 열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패스하셔도 돼요, 사실.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조사 방법을 다 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당치 않고, 예를 들어서 각각 표본 포기수 이런 것들 선정하는 걸 구해라.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라 이런 것들이 열거가 될 거예요. 아니면 또 수량 요소 조사에 대한 것만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표본 조사에 대한 것만 쓰라고 하든지, 전수 조사에 대한 것만 쓰라고 하든지. 근데 이제 과거에도 좀 이래지만 단답형으로 한 가지에 대한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어차피 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답은 써놨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제 중요한 이제 7번 문제, 17번 문제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7번도 1회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한 것들은 없어요, 사실. 계산해보면 다 풀 수 있는 정도인데 괜히 그거 풀다가 실수하지 말라는 거. 저희가 이 과목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15점짜리 2개 맞으면 됐어요. 2개 맞으면 거의 이제 합격할 수 있었어야 돼. 근데 3개까지 맞으면 안정권.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2개 맞으려면 아까 17번은 맨 마지막에 풀으셔도 4문제 중에서 그 3문제는 최소한 맞을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4문제들 다 부분 점수 맞을 수 있는 실력까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대신 이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하시라. 볼게요. 기준 수학량과 누적 감수량을 구하라니까 과실손해, 그 착과 감소 보험금에 대한 것들 개념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어차피 기준 수학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누적 감수량만 구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때 또 이게 또 어렵게 나왔네, 진짜.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사실.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원칙이 평착에서 적착을 뺐던 걸로 끝났어요, 착과 감소가. 근데 이 부분들이 너무 또 형평성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게 일부 나무나 아니면 5종 한적 가입했으면 최대 인정 감수량을 구하는 게 나왔어, 최대 인정. 근데 이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갑자기 또 들어온 게 종합위험에서 전체 피해를 입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착과손해 구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했냐면 보험금을 구하는 피해율이 누적 감수량에다가 기준 수학량, 누적 감수량에다가 기준 수학량 갖다가만 나누면 피해율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바뀌어서 착과 감수량 구하고 착미, 자, 가격의 50% 또는 이제 70%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값과는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이 부분들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변경된 걸 다 적용하려다 보니까 더 길어진 것들,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보니까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 5종 한정에 가입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5종 한정이 있으니까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육아 타박률, 그 다음에 이 척과와 착과수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유나락, 낙엽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당연히 배 품목이니까 낙엽은 없을 거고 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저희가 여기서 구할 거는 기준 수확량을 구해야 되니까 이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과와 착과수에다가 적과와 착과량에다가 착과 함수량 구해야 되니까 그 착과 함수량 구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착과 함수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와 28% 중 큰 값 30%에다가 평착을 곱해서 한 값이랑 평차의 적착을 뺀 값 적과와 착과수 6,000개네. 6,000개랑 10,000개 빼면 4,000개 나왔던 값이랑 이 10,000개에다가 30% 곱하면 3,000개니까 당연히 이 값을 써야 되겠네요. 그럼 이 값에다가 적착 6,000개를 더한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10,000 곱하기 30을 한 3,000개에다가 6,000개 더한 9,000개가 이제 기준 착과수가 되는 거예요. 기준 착과수가 암산으로 이렇게 가능하실 수가 있으면 더 좋은데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합비용. 종합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피해를 입었으니까 뭐라고? 평차의 적착을 빼는 부분이니까 이때는 평착이 기준 착과수다. 그냥 이때는 20,000개, 이걸 다 20,000개 쓰시면 돼요. 이때는 전체에 대한 종합비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들만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20점 중에서 이 기준 수확량만 금방 이렇게 저희가 암산으로 풀 정도로 풀면 최소한 5점, 7점, 10점은 받을 수 있다는 거. 저희는 100% 맞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계속 저는 항상 이렇게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학문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제발. 그래서 누적 감수량은 과감히 포기하고 이 기준 수확량을 벌써 7, 8점 맞았잖아요. 제가 뭐 계산기 했나요? 암산으로 해도 다 나오는 숫자들인데 그래도 결국 다 풀어봐야 되니까 나머지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기준 수확량만 한번 보고 내용을 볼게요. 먼저 이쪽에 보니까 첫 번째 조건에 이때 평차의 적착을 뺀 값이랑 최대 인정 감소량을 비교해서 작은 값, 그 값 써야 되는데 이 평차의 적착을 뺐던 값이 2,000kg이었고 최대 인정 감소량이 아까 전에 나무 피해율이었나 30%짜리 있었죠. 육아 타박률이었나? 30%짜리 곱해니까 1,500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착과 감소량이 더 작은 1,500kg에다가 기준 수확량은 아까 전에 적과 착과수 곱하기 0.5를 하면 뭐죠? 적과 착과량에다가 착과 감소량 구해서 4,500kg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기준 수확량이 될 거예요.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을 하면 그 부분들은 뭐가 되죠? 이제 자기부담 감소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구하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은 한 줄, 두 줄, 세 줄 이 정도 수준을 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5점 맞고 그 다음 여기 봤네요. 또 기준 수확량 이거는 종합위험에 가입했으니까요. 평차의 적착을 빼면 됐어요. 그래서 평차의 적착을 뺀 값이 아까 전에 나왔던 값이 뭐였죠? 5,500에다가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이 기준 수확량 구할 때 평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차의 적착을 뺀 값이 착과 감소량인데 결국은 적착 더하기 착과 감소량은 이 평착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평착이 아마 이제 10,000만 kg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한 줄이나 두 줄, 한 줄로 쓸 수가 있으니까 부분 점수 이렇게 맞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것도 또 하나씩 봐야죠, 이제. 봤더니 지금 배품목이고 저희가 항상 과실손해보험금은 3등분만 잘 하자, 3등분만. 그래서 1번, 2번, 3번만 잘 구하면 돼요. 이제 태풍 나왔네. 1번. 총 낙과수 1000. 그 다음에 낙과피해 구성률 구하면 되겠네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건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 곱하기 500. 그 다음에 0.8 곱하기 300. 0.5 곱하기 120. 이렇게 한 부분들을 나누기 500 더하기 300 더하기 120 더하기 8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금방 나와요, 사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사고네요. 수학 전에 착과피해 조사를 했는데 이 6,000개에서 떨어진 게 1,000개네. 그러면 달려있는 게 5,000개네, 그러면. 네, 두 번째 5,000개. 거기다가 이 피해 구성률, 역시나 피해 구성률 저희가 구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네요. 낙과 피해에 대해서 태풍이네요.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또 저것처럼 빠뜨리면 안 되니까 곱하기 1.07.
됐네요. 쉽네요. 아무튼 이것도 저희는 이제 잘 하니까. 네, 박수 한번 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잘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까이 된 3번 값을 구하면 저희가 누적 감수 관수는 이 3번에 대한 덧셈이잖아요. 그래서 끝났어요, 사실 이게. 어차피 이거 피해 구성률 구하는 건 아무것도 일 아니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어렵죠, 두 번째가. 그럼 첫 번째 답을 보고 넘어올게요. 자, 저희가 첫 번째 1000개 1번 구했고 2번 낙과 피해 구성률이 80% 나왔네요. 80% 나와서 80% 곱한 것에다가 1.07 곱하면 이게 3번이 856개 856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사고당의 착과수 전체 적과 착과수 6000개에다 1000개 뺐어 5000개 나왔어요. 이 5000개에 대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이 아까 전에 여기 착과 피해 구성률이 이제 25% 나왔으니까 1번 구하고 2번을 여기서 구하면 돼요. 구한 거 25% 넣고 가까이 대해서 곱하면 1250개니까 누적 감수량은 이거 두 개 더한 값에다가 1053 뭐 나오네요. 이거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쉽게 푸시면 되고요. 두려움 갖지는 마세요. 네.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이제 사실 첫 번째 기준 수확량 쉽게 구했어요. 근데 자연재해 피해가 있었고 전부 피해를 입었네요. 이제 적과와 착과수 9000개니까 이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였죠? 이 적과와 착과수가에다가 착과손해를 구해야 되니까 저 2만 개였죠. 1번 착과율 2만 개분의 9,000개 하니까 이게 45%인가요? 45% 나왔으니까 착과율이 60% 미만이네. 그러면 이때 착과 피해율 착과율에서 착과 피해율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 착과 피해율은 5%. 이게 맥스 A 값이더라. 그럼 이제 그리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1번. 처음에 적과와 착과수 9,000개. 시작입니다. 착과 피해율 5%. 첫 번째 감수가일수가 나왔어요. 이쪽에. 두 번째 9,000개 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총 낙과수 2,000개네요. 이제. 2번 2,000개. 그러니까 제목 위에다가 이번 태풍이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다는 착과손해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2,000개에다가 피해 구성률 이제 알아서 구하면 이 피해 구성률 나올 거고 여기다가 1.07도 곱해야 되고 피해 구성률에 여기다 맥스 A 값을 쓴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맥스 A 값 쓰는 거 연습을 할게요. 5% 맥스 A니까 여기다가 나왔던 거에서 맥스 A 값 써야 되겠다. 이것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에 옆에다 맥스 A 써도 저희가 누가 감점 줄 이유 없으니까 5% 옆에다 맥스 A 쓰고 맥스 A 값 쓰는 거 연습. 그 다음에 여기다 1.07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고 나오는 숫자 나오고 1번, 2번 됐고 마지막 적과전에 우박사고 발생했네요. 그럼 이때도 사고당의 착과수 구하려면 9,000개에서 2,000개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000개 나왔네. 그래서 이 좌측은 사고당의 착과수를 열거하고 우측은 감수가일수, 누적 감수가일수 구하면 되는 거니까 첫 때 이제 피해 구성률 나오면 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 A 이렇게 하고 나오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하면 감수가일수 되겠네요. 한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착과율 구하기 위해서 9,000 나누기 2만 해서 45% 나왔던 것을 통해서 그럼 착과피해 5% 맥스 A 나왔어요. 그럼 맥스 A 같은 것들 지금 첫 번째 사고당의 착과수가 적과와 착과수 9,000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9,000개부터 가구. 그래서 9,000개 곱하기 5% 한 개 1번. 자, 그 다음에 낙과피해 구성률에서 총 낙과수 2,000개 1번. 피해 구성률 75%에다가 맥스 A, 그 다음에 1.07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박에 대한 것들 나오는 우박에 대한 것들. 우박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사고당의 착과수부터 구해보면 9,000에서 2,000 빼면 7,000개. 7,000개에 대한 착과피해 구성률 아까 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구해서 맥스 A 값까지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맥스 A 꼭꼭 써주시고 하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고 좀 시간이 늦게 끝났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 조금만 연습하시고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답안지에다가는 보니까 답안지 누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답안지에다 쓰는 연습하실 때 이런 거 그리는 거 말고 저희는 이제 머릿속으로 풀 때 1번 만약에 태풍에다가 이렇게 쓰고
1번 만약에 뭐 1000개, 2번, 그다음에 척과 피해 구성률, 아니 뭐 이런 피해 구성률 쓰면 되잖아요. 3번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기 좋게 쓴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연습. 그다음에 우박. 1번, 2번, 3번. 그래서 만약 우박에다가 뭐가 척과 피해 있으면 이거 맥스 A. 이런 것도 한 번쯤 이제 동그랗게 쓰면 안 되지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덜 실수하실 거예요, 덜.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작성하는 요령도 생기니까 하나씩.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밭작물, 논작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과수 부분 하면서 뭐 헷갈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계속 문제 많이 풀어보고 도움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같이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땡 잡았네요. 네. 조금 일찍 끝내도록